이번에는 에어비앤비 트립 얘기하잖아요. 에어비앤비와 연결해서 트립인데 7일 전에 에어비앤비 트립에서 이제 이 에어비앤비 회사는 여행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왕장사 하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전 초보창업가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전업한 허필입니다. 저는 글로벌 시티즌이 되고 싶은 뜸북입니다. 영원히 회사를 다니고 싶은 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재밌는 여러 가지 자영업 혹은 사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편이기 때문에 네. 근황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떤 얘기를 부기님 갖고 오셨나요? 여전히 그래도 이 이야기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네네. 싶어요. 뭐냐면 이제 공유 경제라는 그런 커다란 개념 아래 이제 펼쳐진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에어비앤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란 회사가 지금 다국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발을 뻗쳐서 그쵸. 전 세계 대단해. 숙박을 막 다 맞아요. 들고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맞아, 저도 해외 갈 때 바로 찾아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간질간질 시켜가지고 문제들도 발생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관련 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그 회사예요. 그쵸? 대단한 참 회사야.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불법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사실이죠. 왜냐면 한 기업이라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에서 그럼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된 사람만 받아야 받아야 수 되는데. 있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 법과는 상관없이 아무나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자기 방을 열어주는 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발달함에 따라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끌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플랫폼들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힘이 얼마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맞아. 그런 이슈를 것 많이 일으키고 그렇죠. 있죠. 지금. 저는 거기 반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에어비앤비의 문제라고 에어비앤비를 의도를 그러니까 내 방에서 내가 온다는 거 내 블로그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방 하나 남아요. 여기인데 오세요. 이게 불법이라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거는 사람이 불법이 되게 아니죠. 많죠. 그게 에어비앤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근데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잖아.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왜냐? 그들도 호스트가 많아야 되니까. 절대로 문가화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자신들의 그들의 플랫폼의 성장과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 적법하지 않은 사람도 계속 그냥 두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물을 흐리는 것이다. 그들도 선택의 여지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우수한 호스트들을 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가 이제 속내가 보인다. 이런 얘기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자, 어떤 속내가 보이나요? 자, 2016년에 에어비앤비에서 숙박만을 알선하다가 에어비앤비 트립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몇 년 전에 센세이션하게 만들어졌던 마이 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직격탄을 받는다고 맞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위기이죠.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에어비앤비를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냥 신뢰하기 때문에 라는 것들이 굉장히 퍼센트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상품 역시도 여기 등록된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들일 거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그 관광에서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보다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제공하는 아주 디테일하고 맞아요. 한 사람만 제공할 수 있는 여행들을 선호한다라는 게 이 추세라는 거죠. 맞아. 저 사실 에어비앤비를 믿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이 믿음이 간다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 수 사업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가를 데리고 한국을 소개시켜주는 게 좋아 라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등록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웃음을 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뿌듯하게 이렇게 소개해줄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죠.
저 최근에 그 베트남 갔을 때 마이 리얼 트립에서 여러 가지 상품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패키지를 되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여행은 갔는데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죠. 이럴 때는 그 지역 투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게 그 지역이 만약에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그 만들어보는 과정을 그 그렇죠.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농사 짓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그 벼 모내기 하는 데 가서 농사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막 그런 게 딸기 농장처럼 뭐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전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당연히 수요가 있었고 하지만 되게 작은 규모로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접근하기에는 또 수익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런 거에는 당연히 틈이 있는 거죠. 여행사에선 할 수 없는 네. 바로 지금 파이님이 말씀해주신 그게 바로 뭐냐면 리빙 트립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트렌디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을 보고 어디에 가면 뭘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던 여행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패키지 여행에 성황했던 시기였고 2010년 중반까지는 이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한 자유여행의 시대였대요. 아. 패키지 그리고 자유여행의 시대여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이렇게 자유여행만 하는 거에 멈추지가 않고 지역을 살아보고 거기서 체험을 해보는 리빙 트랩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죠?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에요. 제가 유럽 갔을 때 많이 안 갔어요. 그냥 파리에 한 5일 있고 어디 독일에 2주 있고 한 지역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이 골목을 알아가고 누구랑 한번 어제도 인사했고 오늘도 인사했고 내일도 인사하게 되는 그렇죠.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매일 그 카페에 가서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추억이 있단 말이야. 그 뭐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파리에서 한 달 쓰기, 뭐 이런 너무 하고 것도 싶어. 모두 다 리빙 트립인 거예요. 맞아, 이제 맞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행 사업도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기존의 여행사들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패키지로 많이 상품을 만들고 자유여행할 때 티켓을 뭐 해주겠는데 이제 누가 티켓을 여행사를 통해서 삽니까?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비행기 티켓도 여행사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실버 쪽은 확실히 여행을 그렇지. 조금 더 돈을 더 쓰더라도 누가 대행을 제대로 해주는 게 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한다면 이렇게 리빙 트립으로 바뀌어야 그렇죠. 되겠죠. 젊은 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얘기를 하자면 리빙 트립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트렌드 안에 에어비앤비 회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추천 60분 보셨어요? 왜요? 어제. 못 봤어요. 저도 겪은 일이었는데 그 싼 패키지 트립으로 죽은 사람들 원래 지병이 있다가 너무 악화되거나 악화된 환경에서 그렇죠. 있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허리 고생했어요. 미국 추할 때 할아버지 같이 가니까 이렇게 의자를 바짝 올려가지고 6시간 달리다가 제가 2년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누군가가 이번에 크루즈 사고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또 이 트립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패키지 영향 진짜 많이 그죠, 받을 거예요. 불을 지피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대세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에어비앤비 트립이 숙박을 이렇게 연계해 주다가 본인들이 에어비앤비 트립을 연 거예요. 그쵸. 그게 2년이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인을 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상품을 개발해서 올린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숙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거나 관련 경력이 뭐 수료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 관련 법으로 해서 외국인을 가이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야 하고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걸로 인해서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도 자리를 뺏겨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반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그런 것들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자기 탤런트를 파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가이드 분들도 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들어갈 수는 등록해서 있죠. 더 자세하게 난 자격증까지 있어 라고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가들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존 가이드에 불만이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그릇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꾸 밥그릇을 뺏는다, 뭐 남의 밥그릇이 내 밥그릇, 철밥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밥그릇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 밥그릇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불만이 있는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안 먹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빅블러라는 그 얘기가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영업자이고 오프라인을 하지만 온라인 상권에서 선두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이것을 독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뺏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럼요, 그럴 수 들더라고요. 근데 변화해야죠. 변화해야죠. 네. 누구든 그렇죠. 변화해야죠. 그렇죠. 진짜. 그 변화를 인정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는 솔직히 정말 더 큰 먼 그림 본다면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여길 뛰어든다면 그럼 더 더 잘 될 좋지. 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특이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옮겨오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알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숙박업계도 마찬가지죠. 에어비앤비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퇴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을 텐데 아예 대화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네. 노라고 하니까 진척이 없다고 생각이 맞아요.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전체 한국 관광 수준이 낮아져요. 그렇죠. 트렌디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왜? 안 가고 싶은 맞아요. 나라가 되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어?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관광 자체를 안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민박업이 도입이 된 네. 거였거든요. 숙박업도 모자라기도 했었고 왜냐면 그때 중국인 뭐 일본인 굉장히 많이 왔을 때라서 숙박업이 정말 그 많이 제공할 수 없었을 때 이게 도입이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행에 대한 그 트렌드함이 바뀌고 있는 우리 몸소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하고 태국에 가면 그 요리 같은 거 클래스 저도 맞아, 받고 요리 그래요. 클래스 있어요. 그래서 나 배우고 싶더라니까. 아, 진짜. 저 배우고 네. 왔잖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같이 간 이사님이 반대해가지고 안 그래서? 했는데. 저는 굉장히 비싸요. 15만 원 돈이었어요. 음. 반나절 클래스인데 싸지 그게 않아.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나라 돈으로 하면. 맞아. 그죠? 아, 우리나라 돈 비싼데. 근데 이제 차를 태우고 가서 시장으로 데려가서 다 재료를 설명해주고 아,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로 데려고 가서 넓은 데서 차도 주고 정원도 느끼고 너무 좋다. 큰 저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알려주고 사진까지 찍어줘요. 그래서 딱 이렇게 레시피랑 사진까지 다 해서 집에 갈 때 다 줘요. 추억이 얼마나 남겠어. 그러면 저는 이 마찬가지로 아까 뭐 케이팝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냥 케이팝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댄스 클래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녹음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네. 그걸 그걸 정말 만들라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허피지한테 계속 만들라고 하는데. 아니, 저는 BTS 투어는 솔직히 전 팬으로서 그거는 제가 재창조 경제를 하거든요. 뭐냐면 본인 팬클럽 가서 받아와요. 그게 10,000원 주고 샀어. 막 10만 원에 팔아요. 전 너무 싫거든요. 아. 그런 건 싫고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름을 팔아서 하는 건 별로지만 어떤 댄서를 섭외해가지고 장소를 해가지고 너무 좋다. 영상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은 내가 BTS는 팔다기보다는 그 문화를 알려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 일석이조인 거죠, 이게. 댄스 네네. 스튜디오는 너무 내기가 쉬우니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니, 보컬 그 같은 연습장 것도 그렇죠. 빌려준 데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맞춰서 예약을 맞아, 해가지고 맞아. 네네.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BTS가 팬미팅에서 그 코리아 그러니까 이번에 BBC에서 인터뷰도 할간 안무가가 있어요. 대표 안무가가 BTS에 팬미팅에서 그 단체 수업 해줬어요. 애들이 다 아는 거야. 안무 너무 잘하는 난리 나지, 거예요. 난리 나.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에 너무 귀여웠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BTS 문화로. 때문에 관광이 엄청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야 한다면 이제 된다. 그게 음식이 됐던 숙박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손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대요. 진짜 중요하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경험을 예, 하려고 해서. 이제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체험을 하는 거, 남들과 다른 체험을 하는 거, 나를 위한 포커스가 맞춰진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체험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네요.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저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알아보고 뭐 쿠킹 클래스도 알아보고 스튜디오도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거 뭐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진짜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서PD가 에어비앤비 트립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뜸보기님도 하실 그렇죠. 거지만. 그러니까 이건 또 좋은 게 뭐냐면 공간이 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피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스튜디오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뭐 트레킹 코스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수원 화성을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거기서 뭐 양궁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김치를 만들게 하고 싶어. 제사를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사실은 특별한 공간이나 그 초기 자본이 크게 필요 없다. 이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오히려 이제 저도 캐나다에서 빅토리아 놀러 왔을 때 많이 관광해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데려갈 수 있는 건 정말 숨은 맛집이지만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거 더 깊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지. 여기 저는 콜라보를 뛰어들면 했으면 되죠. 좋겠어요. 트립을 하면서 잘 아는 사람을 버스 두고. 안에서 옮길 때는 그분이 뭐 시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에 어떤 비용을 들여서 쫙 설명을 해주는 여행사나 거죠. 여행사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여행사 역할을 우리가 이런 네.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김장에서 거기 마스터가 있으니까 또 관광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죠. 해준 사람이 있는 거니까 너무 관광 가이드분들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만의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 여행업계가 지난 몇 년간 돌아봤을 때 아주 작은 회사들이 많이 대출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되게 조그만 여행업계 회사들이 많았었고 동네 같은 데 보면 항상 2층이나 3층 같은 데 신기했어. 작은 사무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왜냐면 소비자들이 직접 여행을 티켓팅할 수 있고 또 자유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시대가 조금 지나서 오히려 그렇게 노하우가 있던 분들이 이런 걸 이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참 에어비앤비 트립이 사람들을 자꾸 참여하게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사자를 보러 가는 여행 UFO를 추적하는 그런 어드벤처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끌리네. 원래 있었죠? 근데 에어비앤비 트립에서 트립에 주최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대박이다. 그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 예전엔 개인에게 이것들을 해줬다면 이것 봐라 꽤 괜찮네 하면서 전 세계 여행 상품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처음 낸 게 세계 여행 80일에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대박이다. 네, 지금 상품을 머리 좋아. 뭐라 할 수 머리 없어. 좋아. 그래서 이 어드벤처예요. 그러니까 어드벤처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 얼마나 가슴 뛰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대인들에게 그렇지. 가슴 뛰게 하는. 그냥 여행이 아니야. 어드벤처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것들을 리빙 트립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중에 우주여행까지 하겠는데. 그렇겠죠. 에어비앤비라면 뭐 못하겠어요. 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라고 하면서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게 할 건지 원데이 케이팝 아이돌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니즈가 지금 계속 있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있습니다. 팬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잘 몰라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팬들은 트립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다니는구나. 더 많이 알아요. 대신에 이제 케이팝을 통해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이미 팬인 사람들은 이제 이미 갈 곳을 짜놨어요. 뭐 광주 어디에 뭐 맛집에 뭐 이렇게 해서 갈 건 없지만 그냥 케이팝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고 아까처럼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는 거 뭐 댄서라든지 보컬 이렇게 되면 다르겠지만은 가야 될 곳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팬들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미국 아리조나에서 UFO 추적하기. 제가 없어지면 여기 간 줄 아시죠? 아이고 장비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위치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에서 사실은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익을 어떻게 그렇죠. 나누고. 근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 생기고 있다. 굳이 막 이렇게 원치 않은 거 무조건 하는 게 돈 버는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보자.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열리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독특한 체험 뭐가 있을까요? UFO처럼. 그거 절에서 하는 거 뭐죠? 템플스테이. 그렇지. 템플스테이도 그런 거는 괜찮을 그렇죠. 것 같고. 그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저는 그거 좋아하죠. 전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땅굴 체험 383에 있는 거. 그 외국인들 되게 이렇게 짜릿해하거든요. 이미 관광소가 있긴 우리는 하지만. DMZ가 제일 유명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왜냐면 거기 막 버스 들어가고 막 같이 막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트립의 리빙 트립이 뭐냐면 그냥 나만을 위한 작은 투어라는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물원처럼 막 우르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지. 이걸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기존 관광 상품에서 이걸 싫어하는 것 뿐이지, 뭐 관광 가이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섞여 들어가서 가고, 이제 뭐 하냐, 힘든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릴렉스하고, 내가 원하면 충분히 보고, 충분히 느끼고, 원하면 물도 한 번 더 마시고 나오는데, 가면 막 시간에 맞춰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런 정말 깊은 곳에는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 외국 보면은 외국인들은 트레킹도 좋아하니까 둘레길을 돈다거나, 그렇죠. 뭐 성곽길을 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서울을 밖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미 연남동에는 그 식당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가정식 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지 꽤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 같이 만들고 찌개랑 밑반찬이랑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만 있다라면 좀 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먹고 싶다. 짠내터 같은 것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푸드 가이드예요. 어디에 있었지? 제가 대만 갔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음식 체험을 하게 해줘요. 근데 혼자 가면은 1인분 다 먹어서 좀 부담스럽다면은 이렇게 5명이서 모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입씩 먹어보고 또 가서 뭐 떡꼬치를 먹어. 하나 뭐 조금씩 길거리 먹어보고. 음식 투어도 괜찮고 있어요, 많아요. 있겠죠. 그걸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그 길거리 음식이 많이 특화돼 있었고,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무슨 투어가 있었냐면은 반문화 체험이에요. 거기도 이제 클럽을 돌면서 그쵸. 외국인들하고 그 술 게임을 알려줘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저는 안 갔는데 그 인연이 있었어요. 저기 홍대에 책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스코틀랜드 같은 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소름이다. 지금도 연락을 하죠.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온 한국인 분하고 두 분은 그 투어를 조인했다가 아주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좋았었대요. 왜 뭐가 좋았어라고 하니까 그냥 술만 먹고 클럽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만 있는 술 게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369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장난 아니지, 우리도. 그 나라에만 있는 술 게임을 알려줘서 그거 재밌었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화투라도 알려줘야 되나? 눈치 게임 이런 것도 369 알려주고. 눈치 게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 그래서 역시 문화로 통하는구나, 체험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홍대에는 그런 투어가 만약 있으면 뭐 클럽 그쵸. 투어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 그것도 생각해봤죠. 자영업을 이제 알려주는 투어야. 그래서 그런 투어는 아마 트렌드. 세상에 없지 않을까. 네. 전 동대문 가면서 자주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정말 사업하고 싶어서 외국에서 동대문이 되게 독특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집합되어 있는 곳이 세계에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중국에는 있죠. 중국이나 인도에는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한 건물로 해가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있는 시스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건물 안에서 그냥 큰 시장 바닥이 아닌 건물 안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다니시는데 너무 좋아. 참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되고 그거 이미 트립은 아닌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인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상품이 일 했었어요. 있어요. 상품이. 저희 아버지가 중간 업체로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하고 계약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세요라고 이제 에이전시를 그러니까 우리 했거든요. 그 중국 같은데 시장 투어 시켜주는 업체 네네네.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이제 한국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하려면 돈을 뭐 그건 어떻게 해야 없어요. 되고. 근데 그거는 한번 재밌겠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립에 없는데 최근에 그 3P 바인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어떤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 명동 투어를
이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조를 짜서 가서 네 시선을 붙잡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게 왜 너의 시선을 붙잡았는지 분석하게 하는 투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좋다.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저 대한민국 자영업을 네. 볼 수 있는 트레이드. 네. 오, 괜찮다. 여기 의자 몇 개고 여기 손님 몇 개 돌아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트렌드를 많이 가서 뭐 그렇죠. 설빙도 가져가고 네. 뭐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뭐 산업 현장은 어떻게 돼 있고 자영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저는 그거보다 먼저 하고 싶은 건 낙원상가예요. 저는 신설동 가죽거리. 좋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낙원상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저는 외국 가거나 유럽 가거나 뭐 이러면은 낙원상가보다 더 큰 음악 악기 상기 없죠.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계적으로 낙원상가는 정말 이게 독특한 곳.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 구경시켜주고 그다음에 같이 합주실까지 이 리허설 스튜디오가 홍대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도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맞아. 진짜요. 그리고 맞아요. 그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나와서 버스킹 그 버스킹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 홍대는 정말 홍대는 이게 진짜 우리가 괜찮다. 글로벌한 상권이에요. 전 낙원상가 사실은 뭐 어떤 도매 시장과 같이 도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도매 업체 신설동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신경 안 써요. 자잘한 사람들은. 신경 안 쓰지. 네, 그래서 시설 업그레이드 필요 없으면 다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압도돼.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낙원상가도 이런 조금 더 관광 뭐 싫어하시겠죠. 도매업체분들은 일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오가면은 근데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더 큰 사업의 기회도 될 수가 있을 텐데 활성화된다는 거 중요한 거고. 저는 그 위에는 극장 자리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낙원상가 뒤쪽이 바로 이제 익선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볼거리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쪽은 바로 인사동이니까 볼거리. 하여튼 굉장히 이 지점이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 뭐 예쁜 어떤 비주얼적인 문화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이런 묘한 또 그렇죠. 앞과 뒤거리의 건물만이 안 이뻐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 시스템이 좀 묘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리얼 라이프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그쪽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네. 사람도 바글거리고 또 네. 종로 쪽으로 가면 먹거리까지 길거리 음식까지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을 텐데. 해봐요. 그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맨날 정리해요. 흥국이님이 제일 많아.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산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고 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서 사실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 노하우가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자꾸 늘려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새로운 나만의 것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한 얘기도 참 재밌네요. 네. 할수 없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살을 이제 붙이자면은 이제 구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상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속내를 냈다라고 하면 구글이 이제 지도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나서 네. 이제 맛집 검색 아하. 추천 이 맛집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고처럼. 네. 이미 구글에서 찾아보는 젊은 분들 많아요. 그쵸, 네이버를 안 이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맛집 뭐 추천하고 거리도 이용하지만 이제 이 구글에서 이 정보들로 인해서 이 한 사람한테 딱 이렇게 레스토랑을 추천해주고 여기에는 메뉴가 무엇이고 여기에 가면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이제 나섰어요. 이제 예약까지 하면 장난 아니겠네. 그렇죠. 예약을 이미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앱을 연동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긴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도 온라인 상권을 장악해야 되지만 구글에서 평가하고 내 업소를 등록하고 거기에 리뷰가 어떤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구글 맛집을 믿더라고요. 믿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외국을 가면은 뭐 네이버에서 한국 분들이 막 추천해 준 것보다 현지에서 외국 사람들도 와보고 맛있다고 하는 곳에 서슴없이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믿고.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한국은 처음이지 그걸 보면 무조건 구글링 해가지고 맛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만 우리가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구글 작업 구글에서 해야 된다. 내 가게가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많은 평들이랑 구글에서 작업해준 매뉴얼 잘 팔리고 있는 거 거리 이게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구글 어떻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심지어 그 아마존 사업 설명하시는 외국분들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사실은 아마존 내 검색보다 구글에서 검색돼서 아마존이 1위가 나와서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 구글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아마존 가서 살 것 같잖아요. 아닌 거야.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 보는 거고 그게 아마존이 위에 있을 뿐인 거예요. 네이버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키워드 싸움 보다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구글에도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 광고에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난 한 2년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구글이란 훨씬 더 우리 모르게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 왔다라는 맞아요. 거. 무조건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 정보를 신뢰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 쪽에서 동시 검색을 하거나 구글을 먼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 저도 구글링 되게 많이 하고요. 그 최근에 사용 많이 하는 거는 구글 시트랑 구글 프레젠테이션인데 그냥 내가 이제 PPT 설치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맥을 쓰니까 그걸 설치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구글에서 이제 그걸 그냥 다 제공해요. 근데 이제 뭐 함수 같은 게 좀 안 되긴 하는데 대신 내가 어디서나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해서 내 데이터를 볼 수 있거든요. 큰 장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막 내가 이거 해놨는데 집에 있어. 이런 거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걸 되게 많이 쓰는데 구글링에서 제공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구글에서 정보가 정말 그렇죠. 네,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구글 포토도 내 핸드폰이 자동으로 백업이 다 되고 거기에 있는 사진이 무제한으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는 확실히 블로깅이나 기사 올리기용이고 사실상 그래서 사람을 보는 퍼스널 브랜딩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구글링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2019년도 뭐 임금 현상에 대한 자료, 뭐 통계 그쵸. 이건 네이버는 안 나와요. 왜냐면 네이버는 그거를 알려준 강사가 나와요. 그 강사 홍보용이 나오고 구글은 맨 위에 그냥 PDF로 딱 찍어줘요. 맞아요. 엑셀로 딱 찍어주고. 저도 학술적인 거는 다 구글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험쭉되는 거예요. 한 3년 전만 해도 구글링 한다 그러면 그죠? 오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안 하면 통해서. 좀 그렇죠. 늦춰지고 그렇죠. 시간 낭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세 개를 다 여러분들이 그쵸.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나한테 익숙해져야 맞는 돼. 걸 이제 찾아서 하는 구글도 블로그가 있나요? 거기는 따로 블로그가 있고 불러오는 거죠, 거기에. 네이버 블로그처럼 구글 블로그는 없어요. 구글 블로그는 네. 따로 없다. 이미 워드프레스라든지 그 블로깅 업체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것 뿐이죠. 검색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규격에 맞춰가는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자가 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생태계 안을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맞아요. 그렇죠. 유통도 그렇고요.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검색되지 않은 그런 맛집이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고 또 도매도 마찬가지. 소매, 도매 모든 게 마찬가지죠. 개인을 뭐 퍼스널 브랜드를 하든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도저히 구글,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는 맞아요. 교주가 아닌 이상. 그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교주도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한다거나 나 이런 거 못해. 그렇죠. 라고 이거 한다는 안 해도 자체가 괜찮아. 조금은 창피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나 그런 거 못해요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본이라는 거에 대해서를 받아들이고 싫고 못하겠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육아 못 도와줘. 내가 어떻게 애 기저귀를 갈아 하면 결혼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요즘 얘기인 것처럼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난 이런 거 못하겠으라고 하면은 아마 정말 자영업을 하기에는 그런 걸 잘하시는 파트너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잘하시는 분과 협업하세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걸 못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맛의 깊이를 한다든지 막 엑셀을 정리하지 이런 거 못하니까 저는 저만의 서비스로 사람들을 다가가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확실히 파트너를 찾으셔야겠죠. 네, 홍보 파트 따로 하고 자기 이렇게 운영하고 그쵸. 못하는 건 사실 제가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개선해 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못 하겠으면 찾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죠?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내 거, 네 거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벌 수 있는 사람이 버는 세상이 맞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변화 속에서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공유 주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실 건가요? 그걸 다음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럴까요? 짧아요? 그래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주방은 다음으로 해서 좀 길게 하고, 주방과 공간 사업, 임대 사업, 공간 사업으로 한번 연계를 해. 네. 너무 하겠습니다. 재밌겠네. 정말 네. 계속해서 공유 경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공유 경제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긴 편이었지만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네. 숙박, 임대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종류들은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그런 요즘 트렌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카페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나니까 그렇게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라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피드백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이익보다는 무언가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그리고 유튜브까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방 하나 남는 직장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